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수학 시간입니다. 중1 수학이고요.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채팅창에 열심히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몇 명 들어왔죠? 선생님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네, 여러 학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차시 형성평가랑 형성평가 문항에 대해서 풀이 영상을 올려놨는데 다 보셨나요 혹시? 다 본 학생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400명 정도 있구나. 네. 1000명 넘겨봅시다 오늘. 형성평가 URL 들어가서 한 사람, 그리고 형성평가 영상 본 사람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루블루 학생 봤어요. 네. 안 봤어요. 왜 안 봤어? 자유? 네. 대부분 다 봤죠? 그냥 그 클릭만 하면 바로 나오는데 문제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성평가 풀이 영상도 3분도 안 되는 영상일 거예요. 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 볼 수 있는 정도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차시도 형성평가가 있고요. 오늘 차시 지금 영상 밑에 지난 차시에 있는 형성평가 풀이 영상도 있으니까요. 꼭 클릭을 해서 이번 시간 끝나면 꼭 클릭을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주이 학생 시간이 없어 못했어요. 시간이 왜 없었을까? 형성평가 서술형은 안 만들었어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너무 학습 부담이 큰 것 같아서 객관식 문제만 만들었습니다. 오늘 책 몇 쪽이에요? 이게 출판사마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몇 쪽인지 말할 수는 없겠네. 주제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고요. 자, 이 세 가지 매번 설명하는 거죠. 라이브 수업이고요. 출석 인정되고 과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수업 중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기본 예절을 꼭 지켜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 꼭 기본 예절, 학습에 관련된 내용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루블로 학생이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에듀스 충남에 제가 이 학습 자료를 한 4쪽 분량의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자, 수학은 필기하면서 공부하면 더 효과적인 거 아시죠? 예, 필기를 꼭 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 자료를 올려놨어요. 지금 2쪽밖에 안 나와 있는데 4쪽 분량의 학습지가 에듀스 충남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세뉴 학생 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월이가 맑아지는 수학 퀴즈고요. 매번 했던 거죠. 지금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16개의 성냥개비로 그림처럼 정사각형 5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정사각형이 뭔지 알죠? 정사각형 5개가 있죠. 지금 보이다시피 여기서 4개의 성냥개비를 이동해 가지고 정사각형 3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그 정사각형 3개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되냐? 아니에요. 달라도 됩니다. 정사각형 3개의 크기가 모두 같지 않아도 됩니다. 달라도 됩니다. 달라요, 답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봅시다. 수경님, 천안 북중인 사람. 수업 집중하세요. 나중에 물어보고. 자, 건물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직선 위에 여러분들 영인의 집을 한번 찾아봅시다. 영인의 집을. 자,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 보면 지금 수직선 위에 문구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편의점도 이렇게 있는데 영인의 집을 나타내는 숫자는 0이에요. 그죠? 헬로키티 택시 저 필기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건물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냈죠. 영화관, 편의점, 그리고 문구점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어요. 오늘 학습할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봅시다. 자, 영인의 집을 기준으로 각 건물의 위치와 영인의 집을 기준으로 각 건물의 위치와 영인의 집에서 각 건물까지의 거리를 이 표에다가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도서관을 하나 했어요. 도서관에 보시면 이쪽에 있죠, 도서관. 이쪽에 보면 위치니까 수직선상에 이 숫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5, 그죠? 그런데 거리는, 각 건물까지의 거리는, 영인의 집에서 요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얼마죠? 뭐라고 써야 되죠? 5라고 해야 되죠. 마이너스 5가 아니고 5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거리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죠? 자, 문구점 한번 해봅시다. 문구점은 어떻게 될까요? 문구점. 자, 문구점은 각 건물의 위치, 문구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 되고요. 네, 하나코펜 학생 아주 잘했습니다. 자, 건물까지의 거리는 3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죠? 영화관,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영화관 위치는 5고 거리도 5가 되겠고요. 편의점은 위치가 7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역시 7이 되겠죠. 여기 플러스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생략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건물의 위치와 영인의 집에서 각 건물까지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표로 표현을 해봤고요. 두 번째 질문. 영인의 집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건물이 있을까요? 영인의 집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자, 영인의 집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얘기는 거리가 같은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도서관과 영화관의 거리가 같죠. 하지만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수직선의 양수 쪽에 있고요. 하나는 수직선의 음수 쪽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오늘 채팅창이 뜨거운데 최연승 학생부터 쭉 답을 잘 적어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지금? 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주제가 요겁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 요 대소관계 이게 뭔 얘기냐면 크기 관계예요, 크기 관계. 우리가 숫자를 배웠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더 크고 작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들 유리수 안에는 정수 다 포함되는 거 아시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시죠? 자, 먼저 대소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정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눈금을 똑같은 간격으로 눈금을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양수는 어느 쪽에, 음수는 어느 쪽에,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세요. 양수는 어느 쪽,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겠지, 그죠? 자, 하나코펜 왼쪽, 양수는 왼쪽, 음수는 박하사탕 학생 잘했습니다. 오른쪽. 자, 그래서 오른쪽은 잘못됐네 이게. 자, 양수가 왼쪽이 아니고 양수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선생님이 여러분들 채팅창 보고 그대로 썼네. 자, 양수는 오른쪽이고요. 음수는 왼쪽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이 맞는 줄 알고. 자, 양수는 오른쪽, 음수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직선의 눈금을 세거나 쪼개어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우리가 지금 검은색이 아니네. 빨간색 화살표로 표현된 이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은 눈금을 굳이 쪼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정수니까 그 위치대로 숫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죠? 860명이네. 그래요. 하지만 유리수는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 분수 같은 것도 있고요. 소수 같은 것도 있죠. 걔네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려면 눈금을 세거나 쪼개어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봅시다. 자, 2점 한번 봅시다. 2점. 자, 2점을 보면 0과 1 사이를 몇 등분했죠? 자, 4등분했죠? 그죠? 0과 1 사이를 4등분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될까요? 하나가, 그 길이가. 0과 1 사이를 2를 4등분 했으니까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4분의 1. 그럼 0에서부터 4분의 1만큼 간 숫자니까 여기 위치가 바로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눈금을 쪼개서 세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예린증 학생 아주 잘했어요. 서정균 학생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 점, 2와 3 사이에 있는 이 점.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답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2와 3 사이에 있는 이 점 있죠? 이 점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이 지금 2와 3 사이를 몇 등분한 거죠? 2와 3 사이를 이렇게 5등분 했죠? 2분의 5? 2분의 5? 0.25? 5분의 2? 자, 볼까요? 그러면은 2와 3 사이를 5등분 했으니까 2와 3 사이 1이니까 얘를 5등분 한 거죠? 눈금 요거 하나가 5분의 1이라는 소리거든요? 그죠? 5분의 1이죠? 근데 5분의 1인데 두 칸이죠? 아, 그래서 5분의 2분의 5라고 이렇게 적는구나. 자, 두 칸이니까 5분의 1짜리가 두 개니까 5분의 2가 되죠? 맞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분의 2인데 우리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2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더해주면 되죠. 여러분들 이 분수 계산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2가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자, 이거를 소수로 표현하면 물론 2.4가 됩니다. 자, 음수 쪽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자, 여기 좀 어려울까, 여기? 요즘. 펭귄왕 학생 졸려요. 졸려? 한번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여기는 3등분 했죠? 그래서 하나의 길이가 3분의 1씩이 됩니다. 3분의 1씩이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1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점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요. 하나 더 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의 딱 가운데 지점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려면 눈금을 세거나 쪼개야 될 때가 있다. 그렇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확인하기. 수직선에 의해서 세 점 ABC에 대해 대응하는 수를 쓰시오. A 한번 봅시다. A부터. 자, 이 A 지점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를 지금 몇 등분한 지점이죠, 이게?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네 개? 네 개 있어요? 네 개 있으면 요 하나가 얼마일까요? 하나가 2를 4로 나누는 거니까, 그죠? 0.25예요. 그죠? 0.25. 0.25인데, 자, 요 마이너스 2로부터 요 앞쪽으로 가는 거죠? 0.25. 그래서 이 A라는 지점은 마이너스 1.75가 되겠습니다. A 지점. 어렵나? 응? 이형준 학생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잘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요 음수 쪽이잖아. 0보다 작으니까. 그죠? 잘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자, B는 마이너스 1과 0의 딱 가운데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맞아요? 마이너스를 안 붙이네. 그지? 여러분들 마이너스를 익숙해져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수도 이제 배웠어요. 자,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얘는 몇 등분? 1과 1을 3등분 한 거니까 3분의 1이죠. 근데 1로부터 3분의 1 더 가는 거 있기 때문에 1에다가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4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 학습 주제가 뭐였죠? 오늘 학습 주제는 유리수의 대소 관계였죠?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냐에 대한 건데 지금 수직선 위에 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봤습니다. 모르겠어? 하나 곱한 학생 모르겠다. 벌써 14분이 지난 영민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인데요. 아까 있는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원점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 어디냐? 가장 멀리 있는 점이 어디냐? 자, 원점이 여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점. 거리가 가까운. 어디죠?
가장 멀리 있는 점은 어디죠? 방향은 크게 상관없어요. 그죠? 문구점, 편의점, 누구? 서정균 학생, 아주 잘했습니다. 최연승 학생도 잘했습니다. 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는 상관없고 방향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데는 문구점, 거리 3. 가장 멀리는 편의점, 거리 7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이 있나요? 이것도 아까 질문했던 것 같은데,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거는 뭐였죠? 여기 도서관과 영화관이 되겠죠. 거리는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표현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소관계를 따질 때 아주 중요하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자, 수직선에서 뭐와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 사이에 밑줄 들어갈 말은 뭘까요? 조합 행수 학생 너무 쉽다.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쉬우니까. 자, 뭐와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 사이에 뭐. 두 개 다 적으세요. 그래서 이영준 학생, 0과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값의 개념이고요. 절대값의 기호는 우리가 따로 이게 짝대기 두 개 안에 숫자를 적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3의 절대값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죠? 고승희 학생 아주 잘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뭐냐 3의 절대값이 뭐냐 이거 따르게 얘기하면 원점에서 이 3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3까지의 거리가 얼마죠? 3이지.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는 이게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마이너스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2라고 적으면 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3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부터 쭉 자 3만큼 떨어져 있다. 마이너스 2는 2만큼 떨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절대값의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절대값을 배우는 이유는 대소관계 판단할 때 이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안민찬 학생 벌써 다 배웠나? 절대값,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져요. 제대로 알고 있네. 공부를 했나 봐요. 자, 절대값의 성질. 자꾸 이게 지워봅시다. 지웠어요. 자, 절대값의 성질 한번 가봅시다. 자, 절대값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아티 쪼가 학생 저 너무 배고파요. 쉬는 시간에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먹어 쉬는 시간에. 배고프다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요. 누가 싸우나 지금? 3교시 미술입니다. 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우리가 지금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에요. 우리가 마이너스 5km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없죠. 마이너스 몇 킬로. 거리 개념에서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0보다 큰 숫자가 되겠죠. 두 번째, 우리 0의 절대값은 얼마일까요? 0의 절대값. 0의 절대값은? 0은 우리가 절대값을 판단하는 기준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0은 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그냥 0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종합해 보면 0은 절대값이 가장 모한 수이다.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0은 절대값이 가장 모한 수이다. 절대값이 가장 이재경 학생이 제일 먼저 작은 그렇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작은 수이다. 자, 어떤 수의 절대값은 그 수의 부호를 모한 수와 같다. 이거는 절대값을 쉽게 구하는 팁 같은 건데요. 그냥 뭐 한다? 자, 이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그냥 뭐죠? 5. 플러스 2.5의 절대값은 2.5. 그럼 뭐야? 이 부호는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부호를 제거. 루블라 학생 잘했습니다. 생략도 맞아요. 생략.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생략, 제거. 생략해도 되고 제거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두 학생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항상 두 개인가? 저기 남학생 영철이가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항상 두 개야 이렇게 했더니 민지가 아니야 왜냐하면 삐리리이기 때문이야 아니래요. 자, 영철이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민지의 말이 맞을까요? 김민지 내 이름? 네 이름이야. 안민찬 학생 아주 잘했습니다. 아니요 0의 절대값은 한 개예요. 자, 우리가 절대값이 같은 수는 두 개냐? 그럼 예를 들어 절대값이 5인 수가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볼 수 있죠. 5랑 마이너스 5 두 개네. 절대값이 10인 거는 어떤 수가 있니?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10. 두 개네. 절대값이 4분의 1인 거는 어떤 수가 있니?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 두 개네. 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용철이 말이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민지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게 있죠? 방금 배웠는데 0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0인 숫자는 0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절대값이 같은 수는 항상 두 개이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죠? 확인하기. 절대값 표시죠? 마이너스 9.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자, 빠르게 해봅시다. 마이너스 9는 절대값이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답을 차례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두 개만 먼저. 이 두 개만 먼저. 마이너스 9의 절대값, 3.14의 절대값. 두 개만 순서대로 답을 한번 적어봅시다. 순서대로 이준호 학생 9, 3.14 맞습니다. 9, 3.14, 9, 3.14, 9, 3.14 그렇죠? 부호를 생략, 제거하면 됩니다. 그죠? 박건우 학생 근데 절대값이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절대값 원점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수치로 나타낸 게 절대값이에요. 자, 절대값이 플러스 3.2인 수. 자, 뭐가 있을까요? 자, 플러스 3.2인 수.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3.5 떨어져 있는 숫자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양수 쪽으로는 자, 2점 플러스 3.5. 자, 이거 하나만 있어요? 마이너스 쪽도 있죠? 이쪽으로 여기 마이너스 3.5. 그래서 플러스 3.5와 마이너스 3.5 두 개입니다. 그죠?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인 수. 자, 여러분들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인 수를 한번 적어봅시다. 채팅창에. 자,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인 수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채팅창에. 1000명 넘었어? 예. 자, 고슴도치 학생이 2와 마이너스 2라고 제일 먼저 적었네요. 이준호 학생, 이준엽 학생, 다 답을 적고 있는데 정답이 하나도 안 나왔어, 지금. 이재경 학생이 제일 먼저 정답을 썼습니다. 없음.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절대값이 음수인 거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죠? 절대값이 없어요. 마이너스 2인수는 없다. 알겠죠? 자, 절대값의 개념까지 배웠고 오늘 진짜 배워야 할 주제, 핵심 포인트 봅시다. 어느 수가 큰 수인가? 지금까지 졸았어도 지금부터 열심히 잘 들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어떤 수가 큰 수인가? 자, 이거 날씨거든, 날씨. 여기 보면 이 하루 기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거? 이게 뭐죠, 밑에 있는 거냐고요? 시간. 새벽 1시, 2시, 3시, 6시, 9시, 12시 이제 오후로 넘어갔네. 여기부터는 오후로 넘어갔어요. 했더니 영하 4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점점 정오로 가까워짐에 따라 오후가 됨에 따라 올라갔죠? 숫자, 그죠? 자, 기온을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중복된 것도 있기 때문에 중복된 거는 한 번만 표시를 해보면 자, 일단 플러스 4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 있죠?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도 있고요. 마이너스 5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자, 기온이 가장 왼쪽에 있는 시간과 수직선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시간. 자, 그럼 기온이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몇 시죠? 몇 시죠? 기온이 가장 왼쪽에 있다. 여기 마이너스 5 있죠?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시간은 자, 이게 6시가 되죠. 6시. 6시. 최연승 학생, 루블라 학생 잘했습니다. 보니까 계속 채팅으로 답하는 학생만 적는 것 같아. 그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 4인데 4에 해당되는 시간은 몇 개가 있죠? 여기 15, 18. 그죠? 15시, 18시. 두 개. 그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 위에 어느 쪽에 위치할수록 큰 수인가? 자, 여기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5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고 1도 있고 4도 나와 있는데 어느 쪽에 위치할수록 큰 수예요? 아이 학생 감사합니다. 자, 최연승 학생 오른쪽 플러스 부분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크다. 원점과 가까울수록 크다야? 전지현 학생 원점과 가까울수록 커?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어느 쪽에 위치할수록 큰 수예요? 바로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 오른쪽. 자, 요게 바로 대소 비교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에요. 수직선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일수록 큰 수다. 수의 대소관계의 기본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수직선에서 자, 뭐의 수가 뭐에 있는 수보다 크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왼쪽의 수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부터 적어야 되겠죠? 오른쪽의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 오른쪽, 왼쪽, 그죠? 선생님 이해가 잘 돼요. 롯데리아 학생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수직선상에 0보다 큰 쪽이 양수잖아요. 얘가 음수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양수가 더 큰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지금 이 원리부터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가 커지는 방향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이게 수가 커지는 방향이거든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왼쪽으로 가면 수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루블라 학생 필기하기 쉽게 자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필기하면서 수업 듣고 있나 보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소관계 첫 번째 양수와 음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숫자가 두 개 있어요. 양수와 음수. 자, 우리 양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오른쪽에 있죠?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알죠? 이거? 그렇다면 양수와 음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크다? 0을 기준으로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으니까 양수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 어느 대학 졸업하셨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나중에 선생님 보면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해 줄게 그때. 양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원칙. 양수와 음수가 있는데 양수가 항상 크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너무 쉬워. 마이너스 3은 음수고 플러스 4는 양수니까 양수가 더 큰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는 음수이고 플러스 2.5는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더 큰 거예요. 선생님 어디 살아요? 공주 살아요. 공주. 이거는 내가 얘기해 줄게. 자, 마이너스 5는 음수이고 플러스 2.1은 양수이기 때문에 뭐가 더 커요? 플러스 2.1이 커요. 그죠? 너무 기본적인 거. 그죠? 양수가 음수보다 더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두 양수끼리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대소관계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였어요? 대소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오른쪽에 있는 수일수록 더 크다라고 했죠? 강성민 학생,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자꾸.
했어요? 안 했을 것 같아? 자, 두 양수에 대해서 더 큰 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직선에서 더욱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왜 자꾸 몇 살이냐 물어보고 어디 사냐 물어보고 공부해라 얘들아. 수직선에서 더욱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오른쪽.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요거 캐릭터 이름이 뭐야 이거? 근데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 캐릭터 이름이 뭐지 이거? 어피치. 누가 어피치야? 얘가 어피치인가? 무지 얘가 무지야? 무지가 단무지의 무지야? 네. 피디님이 그렇다고 하시네. 자, 어피치랑 무지가 있는데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무지가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럼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어피치는 0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니까 2만큼 떨어져 있고요. 무지는 4만큼 떨어져 있죠? 더 오른쪽에 가 있죠? 저작권 안 걸려요. 교육용이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양수에 대해서는 큰 수는 절대값에, 아까 우리 절대값 배웠죠? 이 절대값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 우리가 양수에 대해서 크기 비교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큰 수이다. 얘가 더 크다. 0에서부터 절대값이 큰 게 요 무지잖아요. 그죠? 얘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거죠.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거는 크게 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음수에서는 헷갈리거든요. 그 전에 먼저 얘부터 정리해 봅시다. 두 수가 모두 양수이면 절대값이 뭐 수가 크다. 큰 수가 크다. 큰 수가 크다. 왜 자꾸 저작권 얘기를 해, 얘들아. 공부를 해야지. 저작권은 선생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그렇죠? 바로 양수에서는 수가 커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더 커지죠? 요게 바로 절대값이 커지는 방향과 같아요. 즉,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수가 크다. 양수에서는. 자, 그래서 수가 커지는 방향과 절대값이 커지는 방향이 일치한다. 그죠? 양수는 쉬워요. 음수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음수 한번 봅시다. 왜 자꾸 문제가 나오지? 자, 플러스 4는 절대값이 4이고 플러스 9는 절대값이 9이므로 절대값이 큰 게 크다라고 했죠. 양수에서는. 그래서 플러스 9가 더 크다. 맞죠? 플러스 5.2는 절대값이 뭐죠? 5.2이고 플러스 3.6은 절대값이 3.6이죠? 우리 절대값이 더 큰 게 더 크다라고 했죠. 양수에서는. 그래서 플러스 5.2가 더 큽니다. 정지 학생, 선생님 PPT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선생님이 어제 새벽 4시까지 만들었어요. 네,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PPT입니다. 요거. 네. 자, 플러스 5.2가 더 큽니다. 자, 양수는 쉬워요. 자, 음수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한번 봅시다. 자, 음수에서도 역시 우리가 대원칙이 있었죠. 숫자가 오른쪽에 가면 갈수록 더 크다라고 했어요. 자, 두 음수에 대해서 더 큰 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직선에서 더욱 똑같아요. 대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림. 얘 이름이 뭐야? 라이언인가? 얘는 누구지? 악어 같이 생겼네. 악어 아니야, 악어. 얘 누구지? 얘 녹색 괴물. 얘 괴물 같이 생겼네. 그죠? 콘이야? 콘? 그죠? 콘이래, 콘. 콘이랑 라이언이 있어요. 자, 콘은 지금 마이너스 1 위치에 있고요. 라이언은 마이너스 5의 위치에 있어요. 두 숫자 중에 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뭐죠? 오른쪽에 있는 수. 자, 이 콘 수가 더 크죠?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절대값과 관련해서는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얘가. 자, 두 음수에 대해서는 큰 수가 절대값이, 자, 이 콘의 위치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절대값은 뭐죠? 1이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죠. 근데 절대값은 라이언이 더 크네. 자, 그래서 두 음수에 대해서는 큰 수는 절대값이 작은 수이다. 아까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게 큰 수였는데요.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큰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수가 모두 음수이면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다. 그래서 음수 쪽 여기죠. 자, 수가 커지는 방향은 항상 오른쪽입니다. 하지만 절대값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죠. 왜죠? 원점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 이쪽 방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끼리의 대소비 관계에서는요, 수가 커지는 방향과 절대값이 커지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서로 반대이다. 샘 라이언 닮으셨어요. 뭔 소리야? 자, 그래서 확인하기. 자, 마이너스 8은 절대값이 8이고, 마이너스 1은 절대값이 1이죠. 그런데 우리가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어떤 게 더 크다라고 했어요? 작은 게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짜리가 더 큰 거예요. 자, 마이너스 1.2의 절대값은 1.2이고요. 마이너스 1.8의 절대값은 1.8입니다. 따라서 절대값이 작은 게 더 크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더 큰 겁니다. 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정수와 마찬가지로 유리수도 수직선의 0을 기준으로 양수는 오른쪽에 음수는 왼쪽에 대응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고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양수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눈금을 세거나 쪼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음수는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절대값 배웠죠? 절대값. 아까 절대값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수직선 위에서 0과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하는데요. 절대값의 기호는 이 짝대기 두 개로 표현해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을 이 짝대기 둘 사이에 놓으면요.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10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대소관계 오늘 핵심 포인트고요.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뭐 당연한 얘기.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핵심 포인트고요. 이 네 번째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두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습니다. 알겠죠? 자,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에요. 자, 왼쪽 오른쪽으로 답을 적어봅시다. 왼쪽 오른쪽으로. 네, 왼쪽 오른쪽으로 답을 적어봅시다. 언제까지 해요? 이제 곧 끝날 때 됐습니다. 끝나기를 기다리는 학생 같아. 자, 왼쪽 오른쪽으로 차례로 4개, 4문제 다 쫙 적어봅시다. 그래. 왼 답이 다 틀리네. 네, 아주 열심히 답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네, 5초 뒤에 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5, 4, 3, 2, 1. 자, 답 체크해 봅시다. 1번 문제는 뭐가 더 크죠? 자, 두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게 크죠? 자, 여러분들 2분의 7이랑 3이랑 절대값이 얘 2분의 얼마예요? 2분의 6이죠? 그래서 2분의 7이 절대값이 더 크요. 그래서 따라서 2분의 7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3분의 1과 2분의 1도 두 양수니까 자, 얘는 통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통분 알아요? 6분으로 통분해야죠. 6분의 2, 6분의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더 크죠. 그렇죠? 왼쪽, 오른쪽이에요. 지금 왼쪽, 오른쪽. 자, 음수네요. 둘 다. 음수에서는 어떤 수가 더 크다?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커요. 예, 절대값은 4고 절대값이 5예요. 절대값이 작은 수가 여기 작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게 5죠. 따라서 절대값이 작은 마이너스 4가 더 크다. 자, 얘도 절대값이 3분의 5고요. 예, 절대값이 2죠. 자, 얘는 3분의 얼마예요? 6이죠. 자, 3분의 6이랑 3분의 5 중에 뭐가 더 커요? 절대값은? 자, 3분의 6이 더 커죠? 자,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게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더 큽니다. 자, 이게 더 어렵네.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요.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시오. 여러분들 가장 큰 수가 뭔 것 같아요? 가장 큰 수
양수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1이랑 6분의 5랑 1.5가 있네. 1.5가 제일 큰 것 같죠? 그죠? 플러스 1.5. 그 다음에 6분의 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여기다 1 적고 얘는 6분의 5라고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0을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8이랑 마이너스 1.9가 있는데, 자, 절대값 어떻게 비교하죠, 이거? 3분의 8. 여러분, 3분의 8이면 이거 소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8이면 소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이거? 2. 얼마 얼마 이렇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1.99. 절대값이 어떤 게 더 커요? 마이너스 3분의 8이 더 크죠? 따라서 마이너스 1.9가 그 다음에 크고 마이너스 3분의 8이 가장 작습니다. 네, 이거 형성평가 문제도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나중에 풀이 영상을 자세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거든요. 과제를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교과서에 있는 과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기 싫어도 한번 네이버 검색창에 한번 이거 쳐보세요. 인터넷으로 수성, 화성, 토성 이게 뭔지 알죠? 수성, 화성, 토성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겉보기 등급. 선생님도 이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과학이라 겉보기 등급을 치면 음수가 나오고 양수도 나오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밝게 보이는 것부터 차례로 나열해 봅시다. 겉보기 등급 숫자가 나와요. 수성의 겉보기 등급은 뭐, 화성의 겉보기 등급은 뭐, 토성의 겉보기 등급이 뭔데 얘 숫자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역시 항상 제가 내는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을 바탕으로 QR코드는 제시 안 하고요. 밑에 지금 URL이 적혀 있을 거예요. 영상 밑에. 연결된 형성평가 문항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5문제. URL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과제 링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모든 학생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학습 주제는요. 우리가 이제 유리수의 대소관계까지 했으니까 사칙연산을 해야 돼요. 사칙연산이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덧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옮겨야 될까요? 4개의 성냥개비를 옮겨서 정사각형 3개로 만드는데, 자, 얘네들을 옮기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 3개 보여요, 여기? 요거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더 어디 있어요? 하나. 이거 3개 여기 있죠? 여기. 셋. 이렇게 정사각형 3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생방송이 종료되니까요. 다음 수업 시간에 4시부터 시작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에 수학 시간, 4번째 수학 시간 만나도록 합시다. 자, 안녕.